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딱 지금 우리가 이쯤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 본전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3,000에서 87,000달러까지 갔다가 폭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장은 과도한 낙관과 비관, 그러니까 뭐 가격은 이제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도한 낙관, 과도한 비관이 왔다 갔다 좀 극단적인 의견들이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겠죠.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조기 숏 포지션은 한 번씩 이제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짝 올랐다가 또 누가 수익 실현하니까 또 떨어졌다가, 누가 또 여기 숏 포지션 청산되면 올랐다가 또 한 번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르면 비트가 9만 달러. 그럼 이제 강세 전환이다. 아니다. 5만 달러 하락할 수 있다. 팽팽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스권 뭐 떨어질랑 말랑 이제 오를랑 말랑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불신이다. 그러니까 disbelief. 올라도 안 믿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떤 관심조차 아예 그냥 어떤 그 감정 자체가 사라져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무감정이죠. 그러니까 무관심인 거죠, 정확히는. 소위 뭐 이제 고인물들끼리 뭐 이게 어쩌다 저쩌다 지금 우리만의 리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또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요.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 그 당시에 알 수 있습니까? 전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확률인 거죠. 난 뭐 70%다. 난 뭐 50%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누가 100%? 그거 누가 합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때 살 걸. 그때 돈 있었는데 그때 좀이라도 더 사둘 걸. 걸 하겠죠. 그죠? 비트코인 제가 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2018년 말 2019년 초. 사실 뭐 저때 무슨 뭐 중내산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냥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는 2022년 말 23년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사실 없어요. 근데 비슷한 느낌을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예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22년 말 22년 초 이때 뭐 FTX 뭐 테라루나 22년 뭐 처절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5 하면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받았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죠. 아마도 3의 3파가 이제 곧 시작이 저는 이미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찌됐건 이때 힘들었을 때 일단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22년 말 23년 초입니다. 이때 분위기가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전 최고점 비트코인이 아무리 하락정이어도 이전 최고점 밑으로 내려간 점은 없었거든요. 이때는 그걸 깼어요. 2만 달러. 그 밑으로 쏙 밑으로 내려가면 한 15,000, 16,0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FTX 이제 무너진 다음에. 그때입니다. 저는 여기 보십시오. 이 FTX 사태 있죠. 테라루나는 5월이었고 11월 달에 FTX가 무너지면서 안 그래도 처절했던 그 가격이 또 한 번 무너져요. 요게 굳이 이제 작년 10월 10일 대청산에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냥 느낌만 보자는 겁니다. 꼭 이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여기 지금 1번 위치,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 해놨죠. 여기 살짝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살짝 올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졌죠. 여기 1번이 아니면 여기 2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여기 지금 잠깐 주춤했는데 바로 이제 또 막 치솟았죠. 중요한 게 여기서 답답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1번에 위치했든지 아니면 2번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1번, 2번 나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1번 정도에 위치했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한 달, 두 달 더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2번에 위치를 했다면 곧 있으면 폭등하는 거죠. 그렇죠? 맞추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맞추고 싶은데요. 그 자체를 그냥 일단 좀 놨습니다. 못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상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땡큐고 요 마인드로 물론 좋은 코인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화면에 안 잡히지만 이때부터 23년, 24년, 25년 쭉 올랐습니다. 특히 24년 이렇게 말까지 엄청 올랐죠. 22년 말에 비트코인 뭐 2,100만 원, 2,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한 1년 조금 더 됐을 때 24년도 3월 달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와 했죠. 뭐 대략 한 5배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내내 흐물흐물하면서 조정만 한 9개월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또 올라서 작년 10월 달은 1억 8천만 원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3년 만에 보니까 8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이 몸집 큰 비트코인이 8배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 상승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입니다. 뭐 알트코인이 아니고 비트가 8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쳤을 때는 중간에 떨어졌다고 힘들다고 조정받는다고 패닉 세일을 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패닉 바잉은 좋습니다. 패닉 바잉. 그냥 막 그 공포에 매수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단타는 뭐 제가 맨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하실 분 하시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과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018년, 19년은 이게 무슨 떨어졌는지 이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요. 확대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겠죠. 초우량 코인에 한정해서는 지나놓고 봤을 때는 항상 껄껄거리 나올 것이다. 이더리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다. 추세 전환은 아직이다. 이게 한 이더리움 달러 기준으로 한 2,500달러 정도는 돌파해줘야 되는데 2,300, 2,400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야 3,000달러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은 저항선을 그래도 넘어줬습니다. 한 1억 1천만 원 그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아직이죠. 아직 시원하게 그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그 부근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원래 큰 형님이 먼저 달리죠.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갔던 게 저는 이게 그 뭐 상승이 시작한다라고 해도 이런 순서로 시작하는 게 이게 전 노멀하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주간 코인 이제 돈이 들어가는 유입량을 나타냅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최근에 4주를 보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4주간 연속으로 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게 하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지금 규모가 플러스는 같은 플러스인데 어떻습니까? 더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작죠. 지금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지난주에 블락락에서는 IBIT 비트코인 ETF 유입이 무려 거의 뭐 이 정도면 10억 달러 봐줘야겠죠. 1조 뭐 4천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내에 가장 많은 돈이 블락락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누군가 현물로 샀다. 특히 지금 누구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냐? 특히 블락락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그 다음에 뭐 DAT 기업 중에서는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그 다음에 저 일본의 그 스트래티지라 불리는 뭡니까? 일본의 그 메타플래닛, 거기도 지금 비트코인 또 살려고 또 뭐 하고 있더라고요. 맨날 주식 팝니다. 주식 찍어서 팔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나 이더를 대량으로 사재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기관들은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뒤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레벨은 한참 넘어선 사람들이 지금 뭉텅이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죠. 쟤네들 왜 그래? 실은 관심도 없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지금 코인에 돈 들어왔다. 12억 달러 들어오면서 4주 연속 플러스다. 하지만 작년 10월 거기에는 아직 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투자자들 좀 신중하던데 거래량이 그래서 좀 작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소 신중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것을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 생각해요. 잘 못 믿겠는데,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데, 아직 불명확한데, 전 이렇게 봅니다. 2달간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죠. 60억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됐습니다. 6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지난 2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였죠. 요때 거래소로 9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됐다. 이건 뭡니까? 누군가 샀거나 누군가 사는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거든요. 도지코인 아시죠? 바이낸스에서 도지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카지노 도박으로 치면 판돈이 지금 40% 늘었어요. 단 5일 만에. 이게요. 저는 어떻게 보냐? 이게 지금 리스크 회피죠. 사람들 뭐 지금 뭐 투자, 뭐 관세, 전쟁, 뭐 언제 끝나는 게 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렇잖아요. 뭐 종전이다, 휴전이다, 연장이다. 투자를 하기에 너무나 기관 투자자 수장에서 내가 대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거는 투자 적기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위험 선호에 아주 첫 단추, 초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 빠른 아니면 경력 있는 그러니까 좀 연륜이 쌓인 이런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이낸스 집어넣고 코인베이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사고 있는 거죠. ETF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결제 약정, 선물 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어쨌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 전 맞다라고 봐요.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만하면 사야지 뭐. 지금 아니면 언제 사. 아마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그렇죠? 주식에 격언이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단 우량 자산만 해당이 전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거나 사놓고 그냥 그거는 조금 전 아닐 수 있다. 나중에 팔 때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만하면 좀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분들이라고 뭐 매도 그 꼭지를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분할로 팔자. 지금 뭐 국장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뭐 개미 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한 20% 팔고 또 한 20% 팔고 또 나중에 오르면 한 20%또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적당히 빠져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국장은 조금 더 지금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뭘로 보나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 봅니다. 쉬운 건 아니죠. 주기용 대표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뭐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드립니다. 비트코인 시장 지금 선물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현물 수요는 아직 부족해. 쉽게 말하면 약세장이 끝나려면 선물만 있어서는 좀 부족하고 현물 수요까지 동시에 받쳐줄 때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장 안녕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선물 쪽은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현물은 부진하다. 지금 현재 민가 뭐 이런 느낌이죠. 현물이 동시에 살아난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물 동시에 살아나면 거래량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제가 볼 때 단위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렇죠? 가격이 지금보다 높겠죠. 투자가 결국은 지식, 경험 중요합니다. 뭐 그 시드머니 다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선택이에요. 언제 살 것이냐? 떨어져도 지금 각오하고 꾸준히 사서 뭐든지 나중에 오르는 거 보고 나서 난 그때 올라타겠다. 이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위험을 좀 더 선호하시든 좀 더 이제 안전하게 하시든 투자는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지금 사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왜 남에게 선택을 이렇게 물어보셔서 내 대신 선택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투자는 내 선택입니다. 오로지 순도 100%내 생각, 내 선택. 그래야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결과를 이제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데스크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8만 달러가 주요 라인이다.
요때가 이제 특히 최근에 좀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본전에 도달하는 구간이 8만 달러 정도 되더라. 최근에 79,400달러를 터치했는데 8만 달러? 아, 이건 뭐 실패했네. 뭐 이거 최근 얘기죠. 왜 그러면 살짝 올랐었냐? 뭐 악시오스라고 하는 뭐 이제 매체에서 보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했다더라. 이거 긍정적인 소식 아니냐? 이러면서 8만 달러 넘으려 했지만 이제 최근에 특히 들어오신 아니면 이제 선물 트레이더 포지션 정리하면서 8만 달러 밑에서 다시 이제 그냥 수익 실현을 하더라. 코인은요, 이제는 우리들만의 릭은 아니고 이제 엄연한 매크로 자산이에요.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이다, 뭐 입법이다, 금리다, 물가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몸집도 커졌다, 메이저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인데요. 불신 랠리, 지금 8만 달러 돌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게 저는요, 이때 나올 수 있는 흔한 심리적인 현상이 특히 일반인 본전 심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본전 심리를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나 마음고생 진짜 심했다니까 이제 그냥 내 돈 내놔. 다시는 제가 뭐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이게 본전 심리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매크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전쟁요, 뭐 종전, 뭐 휴전, 아니면 뭐 정전, 뭐가 됐든 중요하죠. 핵 중요합니다. 이거 명분입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좀 더 급한 게 있어요. 실은 미국도 급하고 실은 이란도 급해요. 실은 투자자 모두가 뭐만 쳐다보고 지금 있냐.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뭡니까? 이란의 뭐 외무부 장관이 뭐 이제 2차 뭡니까? 협정은 무산됐었잖아요. 근데 이란 외무부 장관이 오만 갔다가 저 파키스탄에 잠깐 뭐 들렀다 하더라. 근데 그게 뭔가 안을 들고 중재국 파키스탄 가서 뭐 이런 거 있다. 그게 이제 악시우스가 보도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의제가 있었냐? 1번 전쟁을 종식시키자. 2번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해결하자. 3번 핵 협상. 핵이요 중요한데 지금 약간 3순위로 일단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하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위기 이거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데 본인들도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봉쇄 문제. 이게 뭐 봉쇄인데 역봉쇄잖아요.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그럼 방법이 정전을 좀 더 뭐 영전장을 시키든 아니면 그냥 전쟁을 끝내든 뭐 영구적인 전쟁 종식은 쉽지 않아 보이죠. 핵 협상 이것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열고 뭐 역봉쇄 요거 좀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하자. 핵 협상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것은 뭐 핵보다는 이제 호르무즈라고 보여지죠.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요, 지금 이거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의 싸움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실은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신정 체제, 국가의 어떤 체제죠. 이건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생존의 문제 또는 정치 경제적 문제 조금 이건 다를 수는 있지만 둘 다 피해가 큽니다. 전쟁에 사람 경제적인 것만 그리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본질은 큰 피해를 누가 잘 버틸 수 있냐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둘 다. 제가 이거 그냥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찜질방 가서 굉장히 뜨거운 뭐 150도인데 친구랑 내기하는 거죠. 야, 너랑 지금 여기서 더 오래 버티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 제 눈에는.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은 안 올 것이다. 근데 제가 괄호 열고 닫고 저는 아직은 안 올 거라 봐요. 나중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럼 최악이 지금 안 오냐? 제가 일단 뭐 저도 추론이지만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물밑 협상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꾸 뭐 핵무기는 내가 안 쓸 거야. 내가 시간 줬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뭔가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최악은 피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제가 생각한 최악은 뭐냐? 말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석기시대 만들어 버리는. 제가 볼 땐 이게 최악이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 종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핵보다 더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열리냐 마냐. 요게 저는 최우선 과제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냐. 전 이게 앞으로 트럼피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남길 거라고 봐요. 이거 누가 통제? 그 뭐 통행료를 진짜 받긴 받는 거야? 누가 받는 거야? 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2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구조법. 통과되는 거야? 일단 미국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 이분이 케빈 워시의 연준 인준을 반대했었잖아요. 요걸 다시 철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대로 3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이에 따라서 케빈 워시 인준해 줄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연준의 독립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케빈 워시든 누구든 안 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케빈 워시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했잖아요. 뒤로 한 발짝 뺀 겁니다. 법무부 야 그 조사 그거 내가 딴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거 적당히 그냥 마무리해.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 톰 틸리스도 좀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계속 할 수 없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5월 15일 케빈 워시가 온다 안 온다? 이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개. 저는 이거라 봅니다. 어떻게 정치가 뭐 저기 공산당이 아닌 이상 뭐 만장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달라요. 특히 이제 극단이 서로 치닫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타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마음에 안 듭니다. 상대방은.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차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애면 안 되겠죠. 뭐 죽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타협해야죠. 시장구조법이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또 물 건너가고 저 2030년까지 밀리는 것보다는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전 좀 더 높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구조법 통과시켜 줄게. 대신에 JP모건 같은 은행권에 유리하게 판 한번 짜서 서로 뒷단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뒷단에서 이거 전쟁이랑 전 똑같다 보는데요. 뒷단에서 지금 대화가 만약 없다? 그럼 전 부정적으로 제 의견을 바꿀 겁니다. 근데 대화 있어요. 협상이라고 쓰고 거의 협박들을 하고 있죠. 서로 하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장난이 아니니까. 이거 놓치면 초기 세팅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벌합니다. 근데 이 협박을 하면서 난무하죠. 지금 뭐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뒷단에서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마러라고 본인 저택에서 밈코인 그 행사했거든요. 요때 무슨 얘기를 했냐? 가만 보시면 코인은 주류다. 메인스트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은행은 지금 이 비용 부담이 아니고요. 빌은 그 법이거든요. 법 반대 이제 그만해라. 시장구조법 고마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좀 더 그 직역을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인 내가 은행들 입법 저지하는 거 절대 허용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여기에서 지금 뭐 이제 비공식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빈 올리얼리, 뭐 캐나다 쪽의 억만장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이 그 순간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20만 달러면 거의 뭐 얼마입니까? 3억 5천입니까? 3억 정도 되겠네요. 3억. 그 순간 치솟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국부펀드 연기금이 아마 대거 유입이 되면서 기관 유동성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저는 어느 정도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국부펀드,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그 큰 집단 유명한 국부펀드 연기금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작은 데도 많잖아요. 뭐 미국으로 치면 주정부도 있고 뭐 저기 대학 자금도 있고 많을 겁니다. 이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랄까요? 허가증이 되겠죠. 클래리티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저는 이게 another 레벨로 비트코인을 올릴 수 있다.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 1년에서 2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저는 최소 200%, 300%는 여기서 오를 수 있다고 봐요. 한 두세 배 이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연평균 20에서 25% 성장하겠다. 그 뭐 미국 저 백악관에서 보고서 썼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100만 개 쟁여놓고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에 이걸 쓰겠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200%, 300%랑 20에서 25%는 거의 10배 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부터 1년, 뭐 모르겠어요. 2년 시총이 급격히 커지는 기간이 핵심이다. 포인트다. 그리고 이게 시총이 어느 정도 커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100만 달러 가면 그때부터는 200%, 300%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을 이 가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확신이 많이 좀 부족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제 현금 부족, 둘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장이 뭐 오겠죠. 올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일반인들의 코인 투자자들의 투심 변화, 이 본전 심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코인, 고점에 콱 물린 소액 투자자분들일수록 본전 심리가 전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하냐? 제가 해봤으니까 알고 있겠죠.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전만 주십시오. 다시는 얼쩡거리지도 않겠습니다. 그게요. 일단 그 저는 레벨이 있다고 봐요. 단계가 있는데 뭐 마이너스 한 뭐 90%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망했다. 처음에는 뭐 욕도 하고 뭐 남 탓도 하고 근데요. 어느 순간 그냥 잠잠해집니다. 그냥 뭐 아니면 뭐 손절 그냥 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데 덤덤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한 마이너스 60에서 70%. 근데 워낙 그 저점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해서 막 엄청 흥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마이너스 50%, 한 마이너스 40%,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럼 조금 들썩들썩해져요. 이거 팔아? 아니야, 말아? 오르는 거야?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 회복이 조금씩 돼서 이제 팔딱팔딱 뛰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한 50%, 어떤 분들 마이너스 한 60%. 옛날 생각하면 야 이거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눈앞에서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막 그냥 폭등의 전조가 막 나오고 조금씩 포모가 이제 빌드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순간이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한 몇 주 아니면 몇 달 내로 저는 온다. 그때 이제 제 기준이겠죠. 4대 천왕 코인 또는 미국 ETF 뭐 승인이 되는 코인 팔긴 왜 팝니까? 이걸 왜 팝니까? 진짜. 이거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문제지만 마이너스 50%에 판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뭐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문제가 이거겠죠. 그런 뭐 우량 코인이 아니고 미드 코인, 미드 캡 아니면 스몰 캡, 작은 코인들. 얘네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코인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재평가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코인 가져갈 코인이야 많은 거야 그 시점 그러니까 옛날 뭐 내 아픈 손가락 본전 생각하고 내가 이걸로 파는 순간 손절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굉장히 차갑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 기준으로 딴 걸 뭐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본인께서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모두 다 참고입니다. 100% 내 생각이셔야 돼요. 순도 100%, 99점 뭐 이렇게 불순물 섞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어떤 코인,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 그러면 코인 투자금도 많으셔야 돼요. 시총이 작다? 그건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그걸 막 거기 막 올인하시고 막 이러시면 아시죠? 자, 퍼치 펭귄. 이건 제가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지금 퍼치 펭귄 지금 평균 매수가 지금 13.1원에 지금 걸려 있죠. 참고로 5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재미삼아서 산 코인인데요. 재미삼아라고 하기에 제가 패치 펭귄에 대해서는 팔 때까지 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패치 펭귄 뭐 하는 회사야? 이거 뭐 NFT 팔어? 이거 뭐 IP 지적재산권 어디 진출해서 일본 미국의 뭡니까? 지금 뭐 의회 입법 과정에도 신청하고 있고요. ETF가 뭐 물론 작은 회사지만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완전 소위 근본 없는 코인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했는데 물려주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도 물린 거예요. 그 더 떨어졌던 거죠.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고. 지금 보시면 3달 내내 바닥에 잠겨 있었죠. 손실은 마이너스죠. 제가 심지어 5만 원, 10만 원 추매를 한 개 평단이 지금 13.1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팽구 가격이 급등을 하네요. 들썩들썩 이거 팔아 마라, 팔아 마라. 제 안에는 그럼 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플러스 전환 양전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가 그냥 적당히 이제 그냥 플러스 적당히 먹고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실제적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유는 지금 NFT 시장은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프로젝트 다 죽었어요. 근데요, NFT가 전 사라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나중에 진짜 물이 들어오면,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앞으로의 트렌드.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선택을 못 받을 겁니다. NFT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뭐 지로한 원숭이, 저기 뭐 펭귄. 전 펭귄 이 친구들이 사업하는 게 생각보다 잘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투자자 다시 얘기하지만 투자금이 50만 원도 안 됩니다. 펭귄 가격을 저 100원 위에다 그냥 걸쳐놓고, 그냥 매도는 이미 업비트에 걸어놨죠.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 들어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걸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확신이 지금 없다. 모 유튜버가 땡땡코인 좋다던데 해가지고 추천, 지금은 이런 얘기 해봤자 들리지도,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솔깃솔깃 할 겁니다. 바로 그냥 얘기하자마자 막 20%, 30% 올라버리니까. 고점에 풀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막 이렇게 95% 이런 거 경험을 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일반인 기준 알트코인에 있어서 이 본전,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제가 볼 때 팔고 싶은 욕구가 엄청 솟구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막 80%, 말이 80, 90이지 그냥 녹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꼭 이제 플러스 양전이 아니어도요. 마이너스 한 20%, 30% 오면 들썩들썩합니다. 이 사람 심리인데, 그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좋은 코인이면 당연히 저는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봐요. 근데 좀 애매하다 이러면 이제 번뇌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땡땡 코인을 팔았는데 날라가 버리네. 이러면 이제 이건 진짜 못 견디는 거죠. 왜? 내가 지금 2년을 버텼는데 내가 팔자마자 막 2배, 3배 된다?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확신이 없는 자산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적당히 뉴스 좀 들어서 내가 안다. 저는 지금 반도체 주식 국장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고 당분간 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 이상 저는 AI 주식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이미 올랐는데 그걸 왜 삽니까? 극도의 포모가 이미 나왔잖아요. 막 B2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야죠. 처음부터 그럴 거면 그냥 그 전에 계속 묶고 더블로 계속 바이 더 딥을 하면서 막 수량을 엄청 늘렸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왜 따라갑니까? 남이 산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근데 샀다면 견뎌야죠. 언제까지? 저 지표들이 그냥 아주 그냥 극도의 포모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블로우 오프 탑 가겠죠.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이미 사버렸다면. 폭등이 나와도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잘 한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미 매도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세팅. 패치펀긴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면 XRP가 얼마에 난 만원, 15,000원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촘촘히 이제 분할로 걸어 놨겠죠. 또는 누가 와도 나는 얘기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 이게 이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확신이 있어. 네가 나를 아무리 건드려 봐라. 내가 이걸 파나. 난 더 산다. 이런 분들, 자신 있는 사람. 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원화채굴 하면서 그냥 한 끼 식사라도 좀 저렴한 거 하면서
죽을 각오로 정말 바이더 딥을 하시는 분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전 있을 거라 보거든요. 만약에 이 해당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있다? 저는 성공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만약 내가 여기 하나라도 지금 해당이 안 된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처음부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보고 다쳐보고 물려보고 토해보고 이런 분들에게 이 죽을 각오 도끼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2018년도 미국에서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중간선거 졌죠. 주식시장 그때 올렸어요. 3월부터 4, 5, 6, 7, 8, 9월 말까지도 피크를 딱 찍었는데 정작 중요한 10월 달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졌습니다. 올해죠. 트럼프 2기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이라면 똑같이 계획을 짤까요? 저 같으면 이거 한 2달 정도 뒤로 그냥 미루는 거예요. 3월부터 상승이 아니고 대충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5월부터 그러면 한 11월까지 그냥 쭉 가고 이거 더 길게 가면 연말까지 가게 하면 이게 좀 안전하게 선거일 포함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뭐 그렇다고 꼭 5월부터 오르냐 그걸 뭐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조금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하기보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조금 이제 더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유가 조금 된다면 좋은 코인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쟁여놓으면 수량을 늘려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